안녕하십니까, 템베거TV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이슈를 다루기보다는 2차전지에서 지금 다른 곳으로 수급이 분산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시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에코프로 차트가 나와 있는데 어제 긴 꼬리를 형성한 이후에 오늘 장대 음봉 마감을 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뭐 금양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이 상단에서 1조 5천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 터졌고요. 오늘도 1조가 넘는 거래 대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시총 1위인 에코프로 BM을 보더라도 제가 늘상 거래량을 중요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자, 여기서 고가를 돌파하면서 계속적인 이 양봉을 만들어 간다라면 좋은 흐름이겠지만, 여기서 보면 이전 거래량, 그러니까 역대급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긴 꼬리를 다는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기에 어떤 느낌이 드나요? 아마 여러분들 머리로는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이 정도의 거래 대금, 거래량, 그 다음에 이런 차트, 뭐 캔들의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는 차익이 나오기 시작했구나 라는 것을 머리로는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다만 손으로는 실질적인 손절로 이어지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분봉 흐름을 또 보면, 자, 처음에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했을 때 이때까지는 그렇게 판단이 안 섰을 거예요. 왜냐?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잠깐 단기적인 이 신용 뭐 반대매매나 아니면 차익 신용 물량이 좀 나왔구나. 그래서 버텨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찬가지로 한번 눌렸다가 반등이 나올 때, 그 다음에 이 시초가 위로 다시 올라가는 시점을 봤을 때 역시 그냥 단기 차익 실현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끔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걸 믿고 싶었기 때문에 또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 계속적으로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뭐 손실이든 아니면 그게 뭐 수익이 줄었든 아니면은 뭐 사고팔고 하다가 지금은 물렸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어제 오늘 거래량도 너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 이 밸류를 찾아서 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뭐 중간 이 긴 호흡으로 중간중간 계속적인 추가 매수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런 게 아니시라면, 사고팔고 하신 분들이라면 내가 애초에 중장기적인 관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좋으니까 지금 물렸지만 뭐 2년이고 3년이고 들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식과 거리가 멀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본인이 선택했던 아니면 투자 가치관이 있을 텐데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그리고 시나리오를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번 주 내일까지도 지금 시간에서 조금 하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도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 하나 봐야 될 것은 워낙에 지금 가파른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는 반짝하는 반등 정도는 보일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또 흔들리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긴 호흡을 가지고 보실 분들이 아니시라면 그러면은 이 깔짝 반등 조금 더 먹을 거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일정 구간 트레이딩 기회를 준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맞지는 않겠지만 이게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단기 반등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개인들이 많이 매도를 했었죠. 그 다음에 포스코로 이동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좀 엇갈렸죠.
포스코에서는 외국인이 팔고 이제 에코프로를 샀었고, 근데 이제 지금은 다 전반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지금 조금은 혼란스러운 시장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확실한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지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양쪽에서 뭐 메이저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를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면서 이 손실에 대한 것을 메꿨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인데, 여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수급이 어디로 가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이미 여기 이제 반도체나 바이오 쪽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왜냐면 지금 그 와중에 지금 반도체로, 그러니까 물론 2차 전지 내에서는 포스코와 에코프로가 주고받는 흐름이었지만, 그 전에 본다면은 반도체 오르는 날 2차 전지가 쉬고 2차 전지 오르는 날 반도체가 쉬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뭐 이오테크닉스나 아니면은 뭐 EST, 그다음에 뭐 주성 엔지니어링, 아니면은 뭐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은 상단에서 지금 크게 빠지지 않는 종목들, 위에서 버티고 있는 종목들, 아니면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차익 실현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2차 전지에 있는 수급이 반도체로 옮겨지면서 신고가 랠리가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2차 전지가 내일 바로 뭔가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미 투심에 어느 정도 금이 갔기 때문에 그런 좀 뭐랄까, 이 두려움은 좀 빨리 번지는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투심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가정을 해두고, 그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쭉 올라가는 걸 봤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맨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종목들로 빨리 들어가서 맨징을 하려는 그런 부분도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런 반도체 종목들 내에서 다시 한번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지금도 이미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가온칩스 이런 종목들도 보면 막판에 2차 전지주들이 조금 더 밀리기 시작하면서 이런 반도체 종목들로 수급이 좀 들어왔고, 좀 시간으로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빠지고 뭐 제약바이오나 아니면은 반도체로 들어오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자. 게다가 지금 워낙에 소외됐었던 뭐 코로나 관련주들, 최근에 뭐 코로나 확진자들이 뭐 5만 명을 다시 넘어섰다라는 이런 이슈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 수급 분산이 다 되기는 했어요. 뭐 게임주들도 올랐고, 뭐 엔터주들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그 외에 뭐 바닥 구간에 있는 제약바이오들도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뭐 과거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불렸었던 뭐 카지노나 이런 종목들까지도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죠. 좀 오늘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장대 양봉을 만들었어요. 거의 뭐 이 장대가 고가가 거의 종가인 수준으로 딱 한 호가 차이로 마감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수급 분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도 아니죠. 최근 2차 전지가 상승이 나왔을 때는 어땠냐면, 이게 조정이 뭔가 상승이 크게 나오지 않더라도 여기 다른 그 외 종목들은 애초에 오르지를 못했어요. 아예 오르지 못하고 계속적인 횡보나 아니면 오히려 신저가를 경신하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만큼 아예 소외가 됐었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그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시장이 좋지 않더라도 이 2차 전지를 살려고 기다리고 있는 매수 대기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예 다른 종목에는 관심을 주지 않고. 근데 이제는 이런 종목이 지금 올라온다라는 것은 이 매수 대기자들, 그러니까 2차 전지 뭐 돌파하거나 아니면 소폭 조정 오면 사야지 이랬던 사람들이 이게 깨지고 나니까 이거는 이제 안 되겠다 해서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서 대신 이제 수익을 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2차 전지가 옛날 탄력을 좀 가지기도 조금은 어렵지 않나, 당분간은. 그래서 어느 정도 저점이나 안정화, 일단 기간 조정 정도 받는 부분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외에도 지금 보면 네이버, 네카오죠. 네카오도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엄청 힘든 시간을 좀 겪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도 저점을 계속적으로 깨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보면 카카오도 고가 마감, 그 다음에 네이버도 거의 고가 마감, 그 다음에 거래대금도 한 3천억 정도 발생을 해줬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막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구간으로 양전환하는 구간에 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게다가 이 기술주 같은 경우에 역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죠. 항상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금리 인상 거의 끝나갔고, 물론 한 차례 뭐 더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끝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결국 불확실한 이제 미래, 항상 좀 불안해하고 그렇지만 확실해지는 이제 미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악재를 좀 마지막으로 보일 것 같은 뭐 실적 발표, 이제는 마지막 진짜 최바닥을 찍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반등이 나오는 경우들도 많죠. 삼성전자도 늘 그래 왔던 것처럼 오히려 안 좋은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반등이 나와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 그게 이제 마지막일 것이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도 역시 마지막일 것이다라는 걸 이미 거의 확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한 번 더 할지언정 그냥 그게 이제 마지막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주들, 특히 인터넷 대표주들, 이 네카오나 그런 종목들이 이제 추세 전환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항상 늘 저평가되는 은행주들도 있죠. 은행주들 대표적으로 지금 KB금융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하단에서 박스권을 그려주다가 박스권 돌파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은행주들이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서 역시 이런 전반적인 이 금융주에 대한 이런 시각이 조금 달라졌다. 미국주가 좋았으니까 우리나라 뭐 은행주들도 뭐 돈을 잘 벌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각으로 좀 보고 있다,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반도체, 지금은 계속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게 반도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코로나 쪽은 좀 단기적일 것 같고요. 그래도 그나마 좀 이슈가 있는, 다른 이슈가 있는 뭐 임상 이슈가 있다든지 뭐 아니면 신약 관련돼서 뭐 이슈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 루닛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러브콜을 보냈다라는 소식이 있으면서 시간의 강세를 좀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은 뭐 뷰노나 JLK 이런 종목들이 또 다 같이 따라갈 수도 있다 라는 거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2차 전지는 한 다음 주 정도 반짝 반등하는 걸 보고 거기서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 반등 구간을 지켜주느냐, 아니면 또 데이 트레이딩, 지금 뭐 보시면은 2차 전지 계속 오르락 내리락 막 이렇게 하죠.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더 체크를 해보자. 대신 지금 하나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정했던 그런 시나리오, 내가 단기 관점으로 사고 팔고 했는지 아니면 정말 중장기 관점으로 나는 그거랑 그냥 데이 트레이딩 이런 단기 흐름에 관여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정말 긴 호흡으로 가려고 했는지, 그 부분을 냉철하게 본인 스스로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해봤고요. 다음엔 또 추가적인 이슈나 뭐 테마 다시 형성이 된다면 그쪽으로 수급이 또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정리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